장관님,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가계부채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크면 가처분 소득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눌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죠. 이 정부 들어서 좀 급증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급증했지만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별로 관리를 못한 것도 맞죠. 그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재작년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 맡겨서 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매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작년, 재작년에 저희 가계대출은 GDP 대비 가계대출 규모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제가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는지 네. 모르겠으나 사실은 줄였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맞아요. 오늘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것을 사과를 하셨던데요. 그 말씀은요.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건 18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거를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도, 최근 거 말씀드릴게요. 네. 1월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은 지금 최근에 2018년에 평균 수준을 하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최근에 7월, 8월 달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전체적인 부채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에 주담대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 관리나 그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 그냥 내버려 뒀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 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주거 안정을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냥 저하고 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요. 이게 사실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리를 자칫 이제 이렇게 쉽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또 자극을 줄까봐 잘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최근에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와 관계없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별로 늘리진 않았어요. 250만 원 어떻게 됐죠? 네, 250만 호에 대한 저희가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스케줄을 발표를 해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시는 공사비가 270만 원. 네,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공급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공급 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에 42만 호 이상 저희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가 대책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70만 원은 차질 없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8월 8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이제 늘리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8월 8일 날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테니까 그 추진하는 걸 보고 다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가계부채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숫자를 보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자 내수를 그러면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이 저희가 2022년, 23년도가 저희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문제였고 제가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행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위기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수출이 좋아지면 보통 그 다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다음에 소비입니다.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가 최근에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구재 소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이슈,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먼저 건설 부분에 있어서요. 건설 투자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잘 안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8.18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공급을 좀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이 좀 더 선도를 해가지고 그 건설 투자 부분의 공공 부문 숫자를 늘리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정화 대책도 지금 9월쯤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 부분은 이번에 추석 민생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이나 소비, 그 다음에 그 할인 쿠폰 이런 걸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비 진작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내수를 살기 위해서 임시투자세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구재 소비가 어렵거든요. 내구재 소비하는 개소세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의회 그 21대 냈다가 다시 22대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관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인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4개월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경로죠, 경로.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나 이런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야당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예 듣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다가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보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온누리 상품권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전 국민을 하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내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내수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물론 소수지만 그다음에 온기가 확산되는데 온기가 확산이 안 된 것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그쪽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거기다 말씀하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타겟팅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네네. 거기다 타겟팅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타겟팅하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만들어진 거를 저한테 지금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합시다. 그렇게 만들어서 네. 하게. 그죠? 전 지금 만들어진 제도를 들어가 보세요. 네. 네네. 아니야말로 온누리 상품 얼마나 씁니까 도대체? 온누리 상품 쓰지도 않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신중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